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치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세월호 참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증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 공세의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4거래일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2% 내린 1969.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지수는 장내내 소폭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외국인이 매도세를 높이면서 지수는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1,20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개인은 51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은 756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이 올랐고 은행과 전기전자, 증권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한지주, 기아차, 한국전력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KB금융과 네이버, LG화학은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하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빗나가면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주 증권가의 부정적인 실적 전망으로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었던 넥센타이어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고 단숨에 상한가로 반등했습니다. 증권사의 실적 전망이 또 어긋난 것인데요. 오늘 넥센타이어는 전거래일보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14,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타이어도 이날 2.8% 오르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금호타이어도 4.8%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타이어주의 동반 상승은 넥센타이어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타이어 업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씻어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넥센타이어는 올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한 53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4.6% 늘어난 4,5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넥센타이어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입니다. 실적 발표 직전까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던 증권업계는 머쓱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전망치가 102억 원이나 빗나간 하나대투증권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1분기 넥센타이어의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어든 436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예측도 빗나갔습니다. 일각에선 넥센타이어 사례는 애널리스트들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투자자들을 매번 실망시키자 이제는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실적을 분석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이 빗나가면서 실적 전망치를 믿은 투자자만 낭패를 보는 결과가 나온다며 고액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일기획이 대형 스포츠 이벤트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제일기획이 2, 4분기부터 시작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일기획은 오늘 전 거래일보다 3.49% 오른 25,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일기획의 강세는 1, 4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 2분기에도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광고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치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 세미나에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동반 상승한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주열 신임 한흥 총재가 무리 없이 금리 정상화에 성공할 확률은 자넷 옐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에 견져 낮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한은이 다양한 위험 징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물가가 안정됐더라도 국민 경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한은이 물가만 안정시키면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시야를 넓혀 유동성과 관련된 각종 위험 요인을 미리 인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세월호 참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가장 큰 관심사가 세월호 사태라면서 실무진들이 어떻게 될지 짚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기준금리 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 5월 금융통화위원회 때 파악된 범위에서 답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기업 경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 기업 1,541곳과 주 비상장 기업 169곳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로 2012년보다 0.2%포인트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3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수익성과 함께 성장성도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4.9%보다 크게 둔화한 0.7%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빈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지난해 생산자 물가와 수출 물가가 떨어지고 원재료 가격도 하락했다며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것은 이런 가격 요인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증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속 증여세는 2009년 2조 7천억 원에서 2011년 4조 3천억 원, 2013년 5조 3천억 원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속 증여세가 5년간 2배로 증가한 원인은 고령화 때문입니다. 구제의 다음 세무법인 대표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 교체 수요가 많고 특히 중소업체 창업주의 상속 증여 증가는 가업승계 특례제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 증여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격차가 7배로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중국 국내 총 생산은 9조 달러로 한국보다 7배 많았습니다. 2003년에는 중국이 1조 6천억 달러로 한국보다 2.4배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일본 GDP는 한국의 6.3배였지만 2013년에는 4.9배로 줄었습니다. 네, 뉴스 현장은 잠시 후에 이어지고요. 먼저 산업 뉴스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뉴스 함께 보시죠.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이 매물로 내놓은 동부특수강과 동부제철 당진 항만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과 동부그룹은 산업은행 사모펀드 부가펀드를 조성해 동부특수강과 당진항만 지분 100%를 각각 1,100억 원과 1,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5월 중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사모투자펀드를 설립한 뒤 금융감독원에 펀드 설립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6월 중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원준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가 비리 엄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사소한 개인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 성과를 내는 사람과 무임승차자를 확실하게 신상 필벌하겠다며 윤리와 도덕성을 앞세운 정도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클린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 도덕성 모니터링 제도를 대폭 보강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중국 고객이 크게 늘어난 덕에 면세점들이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올해 1분기 잠정 매출은 8,8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의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18.7% 늘어난 5,243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통상 1분기가 면세점의 비수기지만 4분기 수준에 육박하는 매출을 보인 것입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내국인 매출이 종전과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105인치와 77인치 초대형 커브드 UHD TV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예약 판매 기간에 105인치와 78인치 커브드 UHD TV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5년 무상 보증 서비스, 사전 설치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대 크기인 105인치 UHD TV는 21:9 비율의 와이드 스크린을 채택해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제품 출고가는 105인치가 1억 2천만 원, 78인치는 1,290만 원입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창사 48년 만에 생산직 근로자의 잔업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생산량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또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자세한 내용 산업부 유주희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잔업을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현재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는 주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앞조는 8시간, 뒤조는 9시간으로 뒤조가 1시간 잔업을 맞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뒤조의 잔업을 없애고 각각 8시간씩만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 1명당 근로시간이 하루 50분, 연간으로는 96시간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두 조가 각각 10시간씩 근무했던 것을 8시간, 9시간으로 줄인 데 이어 이번에는 잔업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 줄어드는 건데 그렇다면 잔업을 폐지하는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장시간 근로라는 관행을 개선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이끈다는 취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최근 산업계 전반의 노사 갈등 현안이기도 한데요. 현대차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새 근무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대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 인단협의 최대 관건이 될 텐데 근무제 개선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관건은 생산량 확보일 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예, 생산율 증대가 답이 될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3월 미리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연간 근로시간이 2127시간에서 1897시간까지 줄었지만 시간당 생산 대수는 402대에서 432대로 늘어났습니다. 또 현대차 국내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원래 해외 공장의 2배에 달했는데요. 이 역시 근로시간 단축 이후 30.5시간에서 27시간까지 낮아졌습니다. 노사가 합심해 2마리 토끼를 잡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고심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려가 됐던 생산량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줄어든 임금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노사 양측이 바라는 생산량 유지 수준이나 임금 수준이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가뜩이나 통상임금 문제로 올해 현대차에서 최악의 하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잔업 폐지가 여기서 윤활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구체적인 협상도 큰 갈등 없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유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